나는 이 낡은 사진 속의 내 모습이 참 낯설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진은 우리 집의 가장 따뜻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하다. 텅 빈 집은 이제 나에게는 낯선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즐겨 앉던 소파는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가 되었고,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은 먼지가 쌓여간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떠올린다.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 향,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나는 혼자다. 텅 빈 집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아들이 찾아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그저 괜찮다고 말할 뿐이다. 사실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65세의 김영호는 낡은 결혼 사진을 들고 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며 깊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린다. 영호는 낡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쉰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영호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본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아들 준혁이 들어온다. 준혁은 아버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준혁은 영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지만 영호는 그저 고개를 젓는다. 준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간다. 다시 정적이 흐른다. 영호는 낡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힌다. 어느새 나는 무감각해졌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모두 희미해졌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이 되면 다시 눈을 감는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풍경을 보았다. 익숙함은 때로는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삶의 무료함을 더한다. 나는 그날도 습관처럼 공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낯선 골목길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나를 이끌었다. 그 향기는 마치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다. 작은 간판에는 미소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영호는 평소와 달리 공원 대신 작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작은 카페 미소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영호는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선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벽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미숙은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영호를 맞이한다. 영호는 어색하게 커피를 주문한다. 미숙은 영호에게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 영호는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라고 중얼거린다. 미숙은 영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준다. 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커피 향이 영호의 마음을 흔든다. 그 향기는 영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영호는 미숙을 힐끗 쳐다본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았다. 영호는 그날 이후 매일 미소 카페를 찾기 시작한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잊었던 감정들을 되찾는 것 같았다. 무뚝뚝했던 나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다시 웃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무채색이 아니었다.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자 나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나에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하지만 나의 아들은 나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죽은 엄마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준혁은 우연히 미숙의 카페 앞에서 영호와 미숙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 준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영호를 찾아온다. 준혁은 영호에게 아버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라고 말한다. 영호는 준혁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는다. 한편 미숙의 딸 수지는 엄마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한다. 수지는 엄마에게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해야지.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숙의 전 남편은 미숙의 새로운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미숙은 영호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저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죠? 라고 묻는다. 영호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아니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더욱 가까워진다. 우리의 사랑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나는 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미숙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내 아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미숙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나만큼이나 고단하고 외로웠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낡은 수첩 안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놀랐다. 그녀가 나를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나에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호는 미숙의 오래된 수첩을 보다가 놀란다. 수첩에는 영호의 이름과 함께 김영호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영호는 미숙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 미숙은 선생님을 처음 뵙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라고 말한다. 영호는 미숙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사였다. 영호는 미숙의 과거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영호는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미숙과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숙은 영호의 아내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영호는 미숙에게 어째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미숙은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한다. 우리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고 나의 아내와 그녀의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나는 나의 아내와 미숙 사이의 깊은 인연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할 때 미숙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도왔다. 미숙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내를 대신해 미숙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영호는 미숙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영호는 미안합니다. 나의 아내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한다. 미숙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부인을 만나고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한다. 영호는 미숙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한다. 영호는 미숙에게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라고 말한다. 미숙은 영호의 말에 눈물을 흘린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픔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랑을 다짐한다. 우리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기적과 같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나의 아들 준혁은 나의 아내와 미숙 사이의 깊은 인연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반대한다. 그는 미숙을 원망하며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아들과 미숙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준혁은 미숙을 찾아가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한 겁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빼앗아 가려는 겁니까? 라고 소리친다. 미숙은 준혁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는다. 수지는 준혁을 찾아가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미숙을 불신한다. 영호는 준혁에게 이건 너의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미숙 씨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미숙 씨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준혁은 충격을 받는다.
영호는 아들에게 너의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너의 어머니는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랐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나는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대립해야 했다. 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사랑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했다. 그리고 아들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미숙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가 미숙에게 얼마나 감사해하고 미숙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가 적혀 있었다. 아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나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기뻤다. 준혁은 미숙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준혁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미숙은 준혁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수진과 준혁은 함께 영호와 미숙의 사랑을 응원하기로 한다.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호와 미숙은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영호는 미숙 씨, 나랑 함께 해줄래요? 라고 말하며 미숙에게 반지를 건넨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의 사랑은 기적과 같았다. 오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모두에게 축복받는 사랑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며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간다. 영호와 미숙은 함께 미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영호는 미숙에게 미숙 씨, 나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 미숙은 저도요. 영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답한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카페 문을 닫고 손을 잡고 걸어간다. 해질녘 노을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영호와 미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우리의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찬란한 황혼처럼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여 나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삶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